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쌀쌀해진 가을 날씨와는 달리 국내 증시는 훈풍이 불었는데요. 코스피가 2100선에 근접해가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요. 예, 최근 일단 호재성 이슈로 우리 증시도 상승세로 화답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잠시 후 시장의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바이오주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대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다시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바이오 대장주를 중심으로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뛰어난 수익률과 적중률을 자랑하는 파이브스타만의 다음 주 핵심주 오늘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파이브스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My discotheque, Juliet, teenage dream. I felt it in my chest as she looked at me. I knew we were So I got my boots on, got the right amount of leather, and I'm doing me up with a black color liner and a white my strut. But I know it don't matter. All we need in this world is some love. There's a thin line between the dark side and the light. 한 주간 조금씩 반등의 기대감을 키워간 국내 증시 10월 18일 금요일 코스피 2060포인트, 코스닥 646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인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탐방을 통한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원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대표는 지난 10일 신약 개발 업체죠. 팩트론을 공략, 단기에 1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철저한 기업 분석은 물론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진 정종용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종용 대표는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전 참여 소식에 급등한 웅진싱크빅을 정확히 공략, 단기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를 분석해서 투자 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최근에 코스피가 2100선 재탈환을 시도하면서 향후 증시 상승이 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국내 증시는 호재 가뭄에 시달렸는데요. 최근에는 상승의 불쏘시개 한 역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 타결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협상의 어려운 부분은 2단계로 다 넘어간 상태고 1단계도 이게 다음 달 있을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 간의 서명을 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지금 말이 계속 많은 상태지만은 10월 15일로 예정됐던 추가 관세가 지금 보류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한시적 휴전에 들어갔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10월 중에 600억 달러를 시작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인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 연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사실상 양적 완화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기업 실적입니다. 우리 증시에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던 게 기업 실적인데 드디어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인데 3분기 들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드디어 이제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사실 뭐 3분기 실적도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낮아진 눈높이를
낮아진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우리 증시를 뭐 2,100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남은 하반기 또 증시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걸림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수를 좀 체크해 보죠. 예, 일단 이제 연준 의회 회의가 올해 이제 2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네. 한 차례죠. 즉 이번 10월 달입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만약에 그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올해는 끝입니다. 물론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 10월 29일과 30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3번 마무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 판매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는 7대3 정도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역시 뭐 앞에서 우리 말씀하신 이성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중국과 미국 간의 스몰딜이 됐는데 그 추가적인 그 방법이 진행 방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만 보지 마시고 이제 미국과 유럽입니다. 네. 유럽과도 분명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어떠한 해결책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또 계속해서 그냥 서로 싸울 것인가 이러한 포인트가 하반기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유의미한 반등을 위해서는 특히나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필수라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최근 외국인이 코스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인데 그에 반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사는 게 3조 4천억 네. 정도 되거든요. 3월, 5월, 그리고 8월, 9월만 순매도에 있고 다른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많이 판 달이 5월하고 8월입니다. 근데 이달에 왜 2조가 넘게 둘 다 팔았거든요. 아시다시피 MSCI 이머징 지수의 리밸런싱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좀 사오는 쪽이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또 올해 들어서 아시다시피 환율이 계속 오르는 원화가 약세인 국면이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 정도 샀다라는 것, 매수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 주식을 꾸준히 매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먼저 선취매를 외국인들이 좀 했다라고 보고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여기서 반도체 가격이 정말 상승세로 돌아가는 것을 좀 보여준다든가 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다든가 또는 기업 이익이 보다 좀 다이나믹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대만이 아니라 그 현실로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여러 호재로 반등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연내 코스피가 2200선 터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파이브스타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정말 2200선 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오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아니다, 중립이다라고 보셨는데 이성호 대표는 일단은 2200선 터치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이대로는 좀 어렵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좀 더 완벽하게 타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2단계 협상이 타결이 만약에 된다면은 충분히 2200 터치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건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역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양국 정상이 이제 11월 달 칠레 에이펙에서 1단계 협상에 사인을 하고요. 네. 12월 15일부터 또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보류가 돼야 되죠. 보류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협상, 그러니까 1단계 사인하고 나서 2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5단계 뭐 그런 정도의 또 스몰딜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시화인데요. 당장 국내 경기가 뭐 지금 살아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5G가 내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내년부터 윈도우 7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바꾸는 게 많아지고 디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좀 보여야 그래도 2200
근처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 두 가지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상하시는 그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2,150까지는 좀 2,150. 가능할 것 같고요. 아래로는 2,0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상원 대표는 이제 중립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예, 일단 2,100선이라는 것은 강력한 저항권인데 돌파하게 된다면 뭐 2,200선까지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결론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는데요. 일단 2,200선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는데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달이었죠. 디램 고정 가격이 2.94달러 찍은 이후에 네.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고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 결국 3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영업이익이 7조 원,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이상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렇게 간다면은 4분기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1인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즉 종합주가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일단 이 모습은 긍정적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앞에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2,020선을 하방으로 봤는데 저는 2,000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2,000과 2,100선의 박스권의 모습이 2달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00선만 지켜준다면은 2,100선을 돌파하면서 2,200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금주의 증시핫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최근 주식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소부장이 아닐까 싶은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 과거 주식시장에서 이 소부장이 한때 인기 테마였는데 최근에는 업황이 안 좋으면서 좀 침체기를 겪었다가 또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소시성을 가진 부장이 아니라 소재, 장비, 부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소부장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었는데 올해 7월 달에 일본이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즉 줄여서 참 줄이는 거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그래서 소부장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때 또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또 잠시 잊혀졌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IT 쪽 섹터, 반도체, 삼성전자 올라가고 그러면서 소부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메모리 가격이 지난달 7월부터 하락을 멈췄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원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재고가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특히 좋은데 잠깐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7이 거기에 대한 보안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말까지 네.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안 써서 지금 윈도우 10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많은 기업들이 윈도우 10으로 바꿔야 돼서 지금 PC가 생각보다 지금 하반기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PC가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PC에 들어가는 D램이라는 낸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5G가 본격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될 텐데 5G 시대가 열리면은 메모리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단말기뿐만이 아니라 중계기에도 D램이나 낸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배나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굉장히 호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경기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 터닝하는 것이 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닥 상승을 주도한 외국인 역시 소부장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보니까요.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가 HLB고요. 그리고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부장 관련주네요.
네, 근데 그중에서 1등이 HLB 바이오 HLB, 종목이죠. 예. 정말 올해 어떻게 보면 HLB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끔 그러게요, 만든 예.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 HLB 일단 리보셀라립에 대한 FDA 승인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대단합니다. 저점 대비해서 무려 60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있죠. 바로 공매도 즉 환매수 대차 거래가 80만 주 이상이 축소되면서 일부 외국인들도 아마 그 공매도 친 것에 따른 환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관련주들이죠.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KMW가 일단 랭킹 2번째로 올라섰는데요. 네. 이 KMW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한번 터는 시작하게 된다면 주가는 무섭게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KMW는 뭐 아시다시피 5G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지난 그 5년 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또 순이익도 없이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말 이 기업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극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700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그 지난 5년간의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결국 주가로 답해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국가 제외됐죠. 이러다 보니까는 일명 에칭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4분기에 빠르면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게 납품이 시작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보셨다시피 외국인의 러브콜 등의 호재성 재료가 잇따르면서 소부장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동안 두 분 역시 이제 IT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남은 하반기에도 대세주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자, 지금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지금 담아도 괜찮다, 뭐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며칠 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네.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이 예상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예상외로 크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메모리 주문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살아난다. 뭐 그런 얘기로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죠. 거기다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면은 메모리 탑재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같은 경우에는 D램이 40기가가 들어갔고요. 네. 또 그 낸드가 SSD로 해서 1TB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 한 대에 뭐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앞으로 4, 5년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단계 자율주행차는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쓰이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원 대표도 역시 남은 하반기에 담아도 된다라고 보시네요. 예, 어떻게 본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실적인데요. 실질적인 실적이 발생되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들 기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5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진짜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살아난다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그 실적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2022년까지 총 5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서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전력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쭉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소부장 관련주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쉽지 않은데 혹시 투자할 때 뭐 유의할 점이나 아니면 또 관련 섹터에서 최선호주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아직은 메모리 쪽이 물량이 공급 과잉 상태죠. 아직은 네.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중에서 장비 쪽은 시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될 거고요. 소재나 부품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바이오주와는 달리 어떤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분명히 뒷받침되죠. 그래서 여태까지 실적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12개월 선행 PR이 10배 미만인 종목
종목 중에서 좀 선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양호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력 제품인 실리콘 일렉트로드하고 실리콘 링이 이게 또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12개월 선행 PER도 지금 7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상훈 대표는 그 소부장 관련주 매매할 때 뭔가 네. 성공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전평가돼 있는 종목 중 고르시려면 역시 실적입니다. 우리 뭐 이성호 대표님 자주 말씀하시는 PER을 비롯해서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KMW처럼 지난 2분까지 실적은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턴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최소 50에서 100% 증가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내년까지도 영업이익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쪽에 포커스를 무조건 맞추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